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달력을 한참이나 앞서간 듯한 날씨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이지만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월 22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역 고가도로가 찻길에서 사람길로 탈바꿈했습니다. 첫 공중공원을 보기 위해 지난 주말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서울로 7017 개장에 따라 주변 지역 부동산은 기대심리 작용으로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확장에 따른 매연과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종로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이삿짐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트럭과 SUV 차량이 소실됐습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에 맞춰 도로는 새로 생기거나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많아지면서 증가하는 소음과 매연에 대한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북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 주변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옆에 사는 회사원 이종락 씨는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자주 하고 있는데도 금방 더러워지기 일쑤입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도 들여놨지만 마음이 놓이지는 않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데 먼지, 소음이 심하고요. 특히 애들이 건강에 항상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옆 아파트는 도로교통 소음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부간선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구리시 동구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늘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가 확장되는 공사를 통해서 더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지금보다 배가 되는 분진, 소음 이런 미세먼지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하루 평균 12만여 대가 통행하는 서울시와 경기 동부를 연결하는 북부지역 중심도로입니다. 국토부는 2019년 말까지 북부간선도로를 6에서 8차로로 차선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북부간선도로 확장 기본 계획에는 방음벽 재설치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이 늘고 속도가 빨라지면 매연과 먼지가 늘어나고 소음 또한 커지는데 8m 방음벽에 의지해 그냥 참고 살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인근 남양주시의 47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는 방음터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매연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터널식 방음벽이 시공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구발전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아파트 주변에 게시하고 터널식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부간선도로만 확장하고 방음벽은 손보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터널식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 김정필 기자. 네, 구리시 인창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오늘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요. 어떻습니까? 많이 진행됐습니까? 네, 조금 전 주민들이 이곳 버스 정류장 옆에 서명대를 차리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따라서 출근 시간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서명은 버스 정류장도 유동 인구가 많은 세 곳에서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방음터널 설치에 서명한 인원은 모두 32명 정도입니다. 네. 주민들은 서명을 받아 구리시와 서울시, 국토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 이 도로가 2개 차선이나 확장이 됐죠. 그런데 이 방음벽 재설치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 서명 운동이 시작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미 북부간선도로는 도로교통 소음관리 기준을
낮 시간 68dB과 야간 58dB를 초과했습니다. 네. 지난 2014년 북부간선 도로 확장이 추진되면서 터널식 방음벽 설치를 기대했지만 방음벽 재설치 비용이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구리시는 기재부에 방음벽 재설치 비용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고 네. 서울시도 구리시와 같은 입장입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니까 뒤에 서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방음터널 대책위원회 이원영 위원장을 만나 주민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영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부간선 도로는 구리 시민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와 양평, 가평 주민들도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집단 행동이 사실 다른 데서는 님비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서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예, 결코 님비가 아닙니다. 그 도로를 확장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반대할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갈매지구, 다산지구와 같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엄청난 차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분진 소음의 50%를 차지하는 것이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대책 없이 넓히는 도로 확장 공사를 거부하는 것이지 도로 확장 공사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일단 기재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터널식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앞으로 주민들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올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준법은행과 같은 단체 행동을 통해서 저희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항변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 얘기 사실 들어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네가 직접 와서 살아봐라 뭐 이런 말씀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오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참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네요. 예. 네, 김 기자 계속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로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20년 가까이 되어온 만큼 이번에 꼭 터널식 방음벽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수건을 풀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예, 지금까지 구리시 인창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정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단 이 문제가 이 구리시 일부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 차량이 증가하고 도로가 늘면서 어느 지역에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원만한 해결 기대해 봅니다. 구리시 연결해 봤습니다. 지난 1970년 개통한 서울역 고가도로가 이 47년 만에 찻길이 아닌 사람길로 재탄생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로 7017이 개장했는데요. 첫날 15만 명, 주말 추산 25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각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로 7017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반세기 동안 찻길이었는데 지난 주말부터 이 사람길로 변했죠. 먼저 어떤 모습인지 좀 보여주실까요? 네, 우선 제 뒤로 이렇게 큰 화분들과 함께 여기에 심어진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보이실 겁니다. 네. 서울로 7017에는 이렇게 다양한 꽃과 나무들과 함께 또 이렇게 둘러보시면 서울역 부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경치도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곳곳에 엘리베이터와 또 이렇게 계단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울로 7017이 이 서울역 주변 지역들을 잇는 통로 역할도 하면서 또 시민들에게는 공원의 역할도 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공중 도심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로 7017은 남산이나 퇴계로 또는 중림동 등을 연결하는 이런 서울역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공중 보행로의 역할도 하지만요. 네. 동시에 2만 4천여 주의 다양한 꽃과 나무를 이렇게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공중 공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카페나 뭐 작품 전시장 같은 이용 편의 시설도 마련이 돼 있고요. 또 공연장도 마련돼 있어서 인형극이나 버스킹 공연 등을 관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공중보행로나 공중공원이 조성된 게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하죠. 시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현장 연결을 하기 전에 이곳에 와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아까 박 앵커가 말한 대로 이게 국내 최초로 조성된 공중보행로다 보니까 굉장히 이색적이고 또 신기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서울역 부근이면 굉장히 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도심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예. 좀 혼란을 줄 수 있겠다라는 등의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관심 속에 개장한 만큼 많은 이용객들이 찾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안전 문제일 겁니다. 이 서울시에서는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서울시도 이 안전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입장입니다. 예. 우선 내진 1등급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5만 명이 올라가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요. 네.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1.4m 높이의 강화유리 난간도 설치가 됐습니다. 네. 또 여기에 16명의 경비 인력이 24시간 동안 배치가 돼 있어서 네. 돼 있고 또 곳곳에 보시면은 이렇게 29대 폐쇄로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방범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에 안전 점검을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장 전에 여러 차례 시민 실사단의 점검이 있었고요.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장애인 대표들의 실사 점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 진기훈 기자가 봤을 때 풀어야 할 숙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서울로 7017 밑으로는요, 이렇게 차가 지나다닙니다. 네. 근데 저 찻길로 물건을 투척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렇게 장난스러운 물건 투척이나 또 자살 시도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개장 초기에 이용객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또 밤이 되면 노숙인들이나 또 취객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로 7017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성숙한 시민 의식도 필요하겠죠.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저도 개장식 첫날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으셨더라고요. 이처럼 이게 서울로 7017에 대한 관심과 기대 심리가 큰 가운데 이를 반영하듯 주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가와 아파트값, 임대료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서울로 7017과 바로 연결되는 중림로입니다. 오래된 상점들 사이로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가게들이 보입니다. 서울로 7017 개장 전부터 유동인구가 늘어나 큰 수익이 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장사도 잘 되는 거니까 그걸 기대하겠죠, 상인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죠. 주변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인 만리동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1억 2천만 원가량 높게 거래됐습니다. 오래된 고가도로가 공원으로 바뀌고 서울역과 남대문 시장 등을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인근 부동산에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프리미엄이 거의 한 30에서 많게는 한 50%까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매 물건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매매가 가끔 하나씩 됐던 게 기존 가격 대비 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대 심리로 이미 임대료는 상승했지만 기대만큼 사람들이 모일지 알 수 없는 상황. 서울로 7017 효과에 대한 기대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건물주들은 그런 걸 기대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 기대를 하니까 이제 그 세입자들만 그렇다고 먹는 거지. 아무래도 조금 기대는 해봐야지. 그냥 기대는 해보는데 먹는. 국내 최초로 고가도로를 공원과 보행로로 탈바꿈해 많은 기대를 모은 서울로 7017. 주변 상권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여기에 이미 높아진 임대료에 대한 걱정까지 섞인 가운데 앞으로의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가까스로 불길을 잡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교회 주차장에 있던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트럭 한 대와 근처에 있던 SUV 차량이 불에 타 3,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서울 용산구 세창로 인근에서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최모 씨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최모 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3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사무실에 있던 냉장고와 컴퓨터 등 집기들을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이 일어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쯤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김군이 머리와 발목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김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가 아차산역 사거리에서 구이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김군을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섯의 한 종류인 동충하초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농촌진흥청과 식약처에 의해 검증이 됐죠. 이 주거 공간과 동충하초의 재배 기술이 결합해 신개념 도시농업을 실현한 곳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승한 기자입니다. 포천시 영등면의 한 신축 빌라입니다.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동식물 농장으로 허가가 난 전국 최초의 농업형 주택입니다. 건물 지하에는 연간 100만 병의 동충하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돼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 방식을 벗어나 생산성이 높아졌고 온도와 습도, 빛과 같은 생육 조건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조절됩니다. 계약 재배 형태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한 상태인데 이미 5년치 물량은 판매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 중 200만 원 정도는 조합원인 입주자들에게 매달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농어촌뿐 아니라 도심 어디서나 적용이 가능해 도시 농업과 귀농 기촌을 실현할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동충하초 버섯이 생초다 보니까 이것이 유통이 잘 돼서 원활하게 될 거라고 거기에 많이 이제 말하자면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의외로 잘 진행이 됐고 또 한 7개월 거쳐서 수익률도 괜찮고. 이곳에서 재배한 동충하초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디세핀 함유량이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결과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식약처는 코디세핀을 백혈병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승인한 바 있으며 국내 농업진흥청도 면역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농약 등 유해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씻지 않은 상태로 먹을 수 있고 독특한 맛과 향 때문에 차나 음식 재료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지향 산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버섯들이 있습니다만 동충하초가 건강에도 너무 좋은 버섯이고 그리고 제약으로도 많이 팔릴 수 있고 또 저희가 일반 식품용으로도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같이 식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버섯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1차 제일 먼저 한 게 동충하초 재배를 귀농주택에 접목시키게 됐습니다.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주거 공간과 결합한 신개념 버섯 농장. 도시농업과 귀농 기촌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미개발 토지를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구룡마을과 SRT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진행되는 부지 인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녹지면적 100제곱미터와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와 공업지역 660제곱미터가 초과된 곳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시민 참여 확대와 시의 자치권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개헌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명시했습니다. 또 시민의 참여 권한을 적어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앞으로 조례와 시책을 추진할 때 기본 규범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최초의 자치헌장 조례로 서울시는 자치와 분권 확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 서울역 고가도로, 이 찻길로서의 역사를 마감하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사람들의 발길에 등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 생기는 도로는 사람들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만과 원성을 사기도 하죠. 오늘 서울역 고가도로와 북부 간선도로에 대한 기사 전해드렸습니다. 이 도로라는 것이 단순히 이동 통로를 넘어 사람의 마음도 오가는 그런 마음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